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위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33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최소 3명의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국무회의 개의 조건인 11명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일 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21일 만에 치러져 집권 초반 전국의 향배를 좌우할 풍향계로 평가되는데 후보들은 오는 19일부터 선거 전날인 31일까지 13일 동안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에 비해 8.3%나 급등했습니다.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3월보단 상승세가 소폭 꺾였지만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웃도는 등 물가 상승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한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역은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동쪽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 곳곳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가 경정 예산안 의결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오늘 오후 용산청사에서 열 예정입니다. 현재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가 3명 모자란 상황인데 대통령실은 이창양, 이영 두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 3시 용산청사에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수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하게 여는 국무회의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임명된 새 정부 장관은 7명으로 대통령을 포함해도 국무회의 의결 종족수인 11명에 못 미치는 상황. 대통령실은 국회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주면 기존 문재인 정부 장관과 함께 국무회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임명 강행을 하면 강대강 대치가 벌어지는데 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될 경우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던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을 임명 강행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적격 장관 임명 강행은 민심을 거스르고 국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자유의지를 국회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사에 따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협조로 내각이 완비되면 첫 정식 국무회의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 계획이라며 공개적으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어제 서초동 사저에서 반려견과 함께 출근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배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 여사가 언제 단독 일정을 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당분간은 조용히 내조에 전념하며 운영 사업체도 휴업이나 폐업을 할 예정입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연두색 셔츠와 흰 스커트 등 편한 복장을 한 김건희 여사가 퍼스트독이 된 마리 써니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을 배웅합니다. 윤 대통령이 두 반려견의 목줄을 김 여사에게 넘기고 차에 타자 마리는 윤 대통령을 따라 올라타 애교를 부리기도 합니다. 김 여사가 언제 단독 일정을 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김 여사 측은 당분간 개인 일정을 최소화하고 내조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사내 이사로 재직 중인 코바나 컨텐츠도 조만간 휴업하거나 폐업 처리할 계획입니다. 2007년 김 여사가 설립한 코바나 컨텐츠는 전시 대행 등을 맡아왔는데 현행법상 영부인이 사업을 하는 데는 제한이 없지만 이해충돌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김 여사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할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배우자의 최우선 역할이라며 영부인보다 대통령 배우자라는 표현이 좋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N 뉴스 박지원입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15시간 20분간 진행됐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일단 무산됐습니다. 여가위는 청문회 질의를 마친 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보고서 채택이 지연됐습니다. 자료 제출 미비 등으로 김 후보자의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인데 시한인 내일까지 추가 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국정원장 후보자로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명했습니다. 미국통 출신이다 보니 국정원의 새 판을 짜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금융위원장과 국세청장 등에 대한 내정 역시 속속 이뤄지며 차관급 인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정부의 초대 국정원장 후보자에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명됐습니다. 서울대학교 치의학과 출신의 이색 경력을 가진 김 후보자는 대학 재학 중 외무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외교부 북미일과장, 주미대사관 참사와 공사 등을 거친 미국통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외교안보수석과 국가안보실 2차장을 역임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와 지시 시간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처벌은 피했는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해외 및 대북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국정원 1차장에는 권춘택 전 주미대사관 정무 2공사가 내정됐습니다. 국정원 공채 출신인 권 전 공사는 주미대사관 근무 시절 CIA와의 협력을 담당하는 등 대표적인 미국 통인사로 꼽힙니다. 국세청장과 금융위원장엔 각각 김창기 전 부산국세청장과 김주연 여신금융협회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지는 등 차관급 인선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국세청장과 금융위원장, 법제처장 등 일부 차관 인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현행법에는 대통령 관저 100m 내에선 집회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돼 앞에서 집회를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집무실은 관저로 볼 수 없다며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청와대 앞 분수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에 맞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벌속 처리, 검수완박, 피해자는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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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선 집회가 금지되면서 시민들은 이처럼 청와대 분수대를 중심으로 집회나 시위를 열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도 관저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용산역에서 출발해 삼각지역을 지나 이태원 광장까지 2.5km 행진하는 집회를 신고했는데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앞을 지나간다며 집회를 불허한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관저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살도록 정부에서 마련한 집이라고 못 박으며 집무실을 관저로 보기 어려운 만큼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경호와 교통 등을 고려해서 주최 측의 행진은 1시간 반 이내에 신속히 마무리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용산 일대 집회는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경찰은 법원 결정을 존중해 상황 대처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청와대가 시민들에게 개방된 지 하루 만에 청와대 경내에서 시설물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어제 오후 1시 반쯤 청와대 관저 뒤편 경주 방형대자 석조열애 좌상 미남불 앞에 놓인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기물을 파손한 뒤 내가 청와대의 주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외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고 문화재청은 미남불 관리 인력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이에 맞춰 어제 민주당은 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었고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대선 62일 만에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수이자 감독 역할로 6일 지방선거를 이끄는 건데 국민의힘은 견제에 나섰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합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어 견제와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갖는 의미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자치분권의 토대 위에서 불안과 불통의 윤석열 정부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성찰을 강조하며 몸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조금의 논란이라도 있던 후보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선거운동 전에 전체 국민께 정중히 사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항을 보궐선거 후보이자 총사령관을 맡은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패색이 짙을 때 승리의 활로를 만드는 것이 정치가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선 패장이 62일 만에 복귀하는 건 너무 빠르다는 비판에 맞서 내세운 명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을 겨냥해 비판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 수사로부터의 도망입니다. 모든 의혹 앞에 자신이 있다면 지체 없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해야 합니다. 이 위원장도 즉각 반박했습니다. 자꾸 방탄하는데 여러분들은 물도 안 든 물총 두렵습니까?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계속 출마를 방해하는 걸 보면 출마한 것이 더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장동 원주민들이 처음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장 넉 달 뒤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돼 그 전에 검찰이 수사력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권력형 수사에 박차를 가할지 주목됩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과 관련해 원주민들이 처음으로 형사소송에 나섰습니다. 대장동 원주민 33명 등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등 15명에 대해 특가법상 배임과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발인들은 성남시장이던 이 상임고문이 화천대유와의 수의계약이 위법임을 알고도 묵인했다며 범죄 이익이 환수되지 않으면 성남시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의 그 토지를 헐값으로 빼앗아서 화천대유 등에게 불법 수익을 몰아준 사건에 대해서 원주민들께서 처벌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권력형 비리 수사가 윤석열 정부 공식 출범 뒤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관심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사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결론입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그동안 검찰에 수사권이 있어야 대형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만큼 내실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놔야 대책 마련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는 9월 검수완박 법안 시행을 앞두고 검찰 수사력이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려고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출범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방국인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동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중국이 주도한 세계 최대 자유무역 협정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이를 견제하려고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와 20일부터 한국과 일본 방문을 통해 대중국 견제를 한층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결국 안보는 쿼드로, 경제는 IPEF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최근 이 같은 계획을 알리며 선언문 초안을 보내 각국의 참여를 독려했는데 전통적 우방인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포함됐습니다.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싱가포르의 참여는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가운데 참여국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공식 출범식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쿼드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에 머무는 23일 또는 24일 대면과 화상을 통한 정상회의 형식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럴 경우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해 첫 국제무대 외교 데뷔전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부터 이곳 워싱턴에서 진행되는 아세안 정상회의 행사를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대중국 견제를 위한 치열한 외교전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새벽 시간 길가에 지나가던 노인 두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잇따라 때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폭행을 당한 노인 가운데 한 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새벽 서울의 한 골목길. 한 남성이 길을 지나가던 노인을 무턱대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노인이 쓰러진 뒤까지도 계속 발길질을 하더니 이윽고 주변의 도로 경계석까지 집어던지는 남성. 피만 이렇게 낭자해 있는 것만 봤어요. 그 시간대는 지나가는 사람이 아예 없었으니까.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어제 새벽 서울 구로의 한 공원 인근에서 길 가던 노인들을 폭행하고 숨지게 한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쓰러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뒤 추가로 난동을 부리던 중 이곳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첫 피해자를 숨지게 한 뒤 달아나던 A씨는 리어카를 끌던 또 다른 노인도 폭행했습니다. A씨는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금품을 꺼내가려 했던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숨진 피해자가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는 걸 발견한 행인이 119에 신고를 했고 두 번째 피해자 역시 직접 112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며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80m 높이에서 1kg짜리 아령이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20kg짜리 해머를 1m 높이에서 내려치는 것과 맞먹는 위력이라고 하는데 다행히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아파트 상가 계단 위쪽에 설치된 지붕형 유리덮개에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조각조각 금이가 금세 무너져 내릴 듯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습니다. 그제 오후 6시 50분쯤 부산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1kg짜리 아령이 떨어져 상가 건물 곳곳이 파손됐습니다. 저희 직원이 수차 전다가 발견했어요. 상황이 두려워져가지고. 다행히 아령이 떨어질 당시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거 많이 지나다니죠. 그거 맞으면 죽죠. 아령이면 큰일 날 거예요. 아령이 떨어진 높이는 30층 이상으로 80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0m에서 1kg짜리가 떨어지면요. 20kg짜리 해머, 그것을 1m 높이에서 내려치는 것과 같은 충격입니다. 4년 전 경기 평택에선 20층 높이에서 떨어진 1.5kg짜리 아령에 맞은 행인이 갈비뼈와 쇄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중화동 오피스텔 옥상에서 8kg 아령을 아래로 던진 60대 남성은 구속됐습니다. 이번 사고의 아령 주인은 창틀에 올려뒀는데 떨어졌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CCTV를 확보해 아령 주인의 고의성이나 과실 여부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한밤중에 차를 훔쳐 달아난 중학생 4명이 경찰의 추격 끝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는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났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이혁재 기자입니다. 여기저기 자동차 부품들이 널브러져 있고 화단벽돌은 곳곳이 깨져 있습니다. 어젯밤 9시 45분쯤 중학생들이 차를 훔쳐 달아나다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겁니다. 15살 A군과 친구 3명은 길가에 세워진 차의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는 바로 올라탄 것으로 전해집니다.
주차된 차들 문을 열어본 거예요. 그리고 들어갔더니 스마트 버튼 눌렀더니 시동이. 차주가 곧바로 신고해 경찰이 뒤를 쫓았고 경기 안성에서 평택까지 15분 동안 약 5km를 무면허로 달아났습니다. 차를 훔쳐 달아난 10대들은 이곳에서 주차된 차량과 경찰차를 들이받은 뒤 멈췄고 추격해온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이 사고로 훔친 차에 타고 있던 일행 중 한 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고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물차에서 불길과 연기가 치솟고 소방호스를 든 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댑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반포나들목 인근을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최근 일본 외무성이 제작한 우길기 홍보 영상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서 한국어로 버젓이 등장해 논란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우길기가 전범기였음을 알리는 일본어 광고가 등장했습니다. 전 세계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제작한 건데요. 서 교수는 일본 외무성의 우길기 관련 한국어 광고에 맞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은 우길기가 나치의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의미를 지닌 전범기임을 설명하면서 그동안 우길기가 전 세계 공식 행사에서 문제가 됐던 사례들을 담고 있습니다. 서 교수는 광고 비용을 사비로 충당하다 보니 일본 정부처럼 광고를 더 많이 집행하지 못해 아쉽다고도 했는데요. 온 국민이 뜻을 모아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코로나로 막혔던 하늘길이 속속 열리면서 해외여행 계획한 분들 있으실 텐데요. 이집트에선 여성 여행객 2명이 현지 10대 소년들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7일 한 여행 가이드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이집트 기자지구의 피라미드를 관광하던 여성 둘을 10대 소년 여럿이 애워싸고 있습니다. 다짜고짜 함께 셀카를 찍자며 휴대전화를 들이미는가 하면 급기야 모자를 쓴 여성의 신체를 더듬기까지 했다는데요. 여성들이 불쾌감을 드러냈는데도 낄낄거리며 성희롱을 계속했다고요. 이 영상이 공개되자 전 세계적인 분노를 일으켰고 결국 그제 13세에서 15세 소년 13명이 구금됐는데요. 기소로 이어져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경유값이 14년 만에 휘발유 값을 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유 수급이 차질을 빚은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가짜 경유를 팔거나 계기판을 조작한 업자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무더기로 적발했는데 최근 넉 달 동안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만 67억 원에 달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속반이 주차된 석유 이동 차량을 살핍니다. 일반 경유에 가격이 싼 난방용 등유를 섞어 가짜 경유를 만들고서 건설 현장에 있는 덤프트럭과 중장비의 연료로 팔다 적발된 곳입니다. 난방용 등유의 가격이 정상 경유보다 30% 정도 싸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주유소에선 역시 일반 경유에 선박용 면세유, 난방용 등유를 섞어 24,000리터를 팔다가 적발됐습니다. 대상용 빨간 그 가짜 그거죠. 이게 지금 전기세 나면 되죠. 이걸 사용하면 안 돼요. 적발된 주유소에선 정상 경유보다 최대 10배가 넘는 유황 성분이 포함된 싸구려 기름을 섞었는데 대기 오염은 물론 자동차를 고장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계기판 조작도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업자는 석유 저장 차량을 타고 다니며 정량보다 많게는 25%나 적게 주유되도록 계기판을 조작해 1억 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2년 미달해 가서 납품을 어디에다 한 거예요? 원자력제요. 이런 식으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석유 제품을 불법으로 유통하다 입건된 업자는 25명, 422만 리터를 팔아 챙긴 돈만 67억 원에 이릅니다.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매하면 최대 5년의 징역이나 벌금 2억 원, 정량을 속여서 팔면 최대 2년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한국 영화를 세계에 알린 배우 강수현 씨가 반세기 동안의 영화 인생을 끝내고 어제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가족과 동료, 팬들의 눈물이 가득했던 영결식 현장을 최희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수현 배우와의 마지막 인사를 위해 슬픔 가득한 얼굴로 영결식을 찾은 영화인과 팬들. 영결식은 배우 유지태 씨의 사회로 시작됐습니다. 네, 아직 전혀 실감이 안 나고 있습니다. 작품 씨바지로 고인에게 베네치아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안겨주며 각별한 사이로 인연을 이어온 임권택 감독의 추도사. 늘 든든했는데 뭐가 그리 바빠져 서둘러 갔냐. 후배 배우 문소리는 고 강수현 씨가 출연했던 영화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의 대사를 재현하며 추도했고, 야, 김철수, 내가 반말해서 기분 나쁘니? 까랑까랑하고 그때도 여전히 당돌한 언니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유작 정의를 함께한 연상호 감독은 한국 영화에 큰 별이 사라졌다며 고인을 기렸습니다. 배우 강수현의 연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국 영화 그 자체였던. 슬픔을 다 삼키기도 전에 발인이 거행됐고 배우 정우성, 설경구 등 영화인 6명이 고인을 운구했습니다. 장지인 경기도 용인 추모공원으로 옮겨진 고 강수현 씨는 반세기 동안의 영화 인생을 마감하고 별보다 아름다운 별로 영면에 들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8개월 만에 처음으로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시장 예상치보다는 여전히 높고 휘발유 가격 등 에너지 가격도 변동폭이 커 물가가 조기에 잡히기는 어려울 전망인데요. 우리 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달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소폭 꺾였습니다. 미 노동부는 4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8.3%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8.5% 상승세보다 0.2%포인트 줄어든 수치입니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한 전망치인 8.1%를 웃도는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주춤한 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비축유 방출 이후 4달러 아래로 떨어졌던 휘발유 가격이 다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에너지 가격 변동폭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중국이 상하이 등 대도시를 봉쇄하면서 공급망 부담이 커진 것도 악재입니다. Every American know that I'm taking inflation very seriously and it's my top domestic priority. It takes to move the goods quickly. 미국의 인플레 압력은 우리 정부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뛰면서 소비자 물가까지 연달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미국 금리에 맞춰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이자 부담 등 우리 경제에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함께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자 서울 아파트 매물이 이틀 만에 4% 넘게 증가했습니다. 어제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7,935건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시행 전인 지난 9일 대비 4.3% 늘었습니다. 과도한 양도세와 보유세 부담으로 고민하던 다주택자들이 아파트 처분을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고강도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압박으로 실제 거래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미국에선 코로나19로 장례 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신을 화장한 채를 반짝이는 이것으로 바꿔 그 사람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죽은 이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간직하는 방법 뭘까요? 검고 단단한 탄소 덩어리를 깼더니 다이아몬드 알갱이가 나옵니다. 빛깔이나 색깔 모두 진짜 다이아몬드인데요. 다름 아닌 화장된 유골과 머리카락에서 추출한 탄소로 만들었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기억하기 위해 화장한 재를 가공해 다이아몬드 목걸이나 반지로 만드는 건데요. 파란색 눈을 가졌다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는 색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다시 태어나 가족의 곁에서 늘 반짝이겠네요. 멕시코 어머니의 날에 어머니들은 기쁠 수가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축하를 하긴커녕 오히려 분노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멕시코시티로 가보시죠. 어머니의 날, 어머니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몇 달, 몇 년째 행방을 알 수 없는 아들, 딸을 찾아달란 호소인데요. 멕시코에선 9만 8천여 명이 실종 상태로 대부분 마약 카르텔에 납치, 살해됐을 걸로 보입니다. 카르텔의 위협에 속수무책인 멕시코 정부가 실종자 수색에도 미지근한 태도를 보여 이들을 찾을 길은 까마득한데요. 어머니들은 매년 수천 명이 사라지는 멕시코 수도의 거리를 행진하며 죽을 때까지 시위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흉악범과 사랑에 빠져버린 교도관의 이야기입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사랑 이야기인데 역시나 그 끝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뒤집힌 차에서 끌려 나와 체포되는 거구의 이 남성은 살인 미수와 강도 등으로 75년형을 선고받은 흉악범 K씨입니다. K씨는 지난달 병원에 다녀온다며 교도관 비키와 함께 구치소를 나선 뒤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교도관 비키가 K씨와 사랑에 빠져 K씨를 직접 탈옥시킨 거였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은 열흘에 걸친 도주 끝에 사법당국에 포착됐고 비키는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랑의 도피, 전혀 낭만적이진 않았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을 취재하던 한 팔레스타인계 기자가 이스라엘군의 총격에 숨졌습니다. 양국이 서로 책임을 돌리는 가운데 유엔은 투명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에 들어온 이스라엘 경찰에게 유족들이 분노하며 나가라고 소리칩니다. 지난 11일 요르단강 서안지구 북부 도시 제닌에서 수색 작전 중이던 이스라엘 군에게 아랍권 매체인 알자지라 소속의 여성 기자가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팔레스타인계 미국인인 시린 아브 아클레는 언론이라고 적힌 옷을 입고 취재 중이었습니다. 함께 있던 다른 기자는 등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وهو الجزء الخاص في رأس الشهيدة حيث أن الإصابة المباشرة كانت في الرأس. 아브 아클레는 동예루살렘 출신으로 1997년부터 알자지라에서 팔레스타인 분쟁 등을 취재한 베테랑 기자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죽음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It was really horrifying. She's well respected. She was doing her job, the jobs that you all do every single day. And 이스라엘 측은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의 총격에 숨진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의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곳곳에서 이스라엘 경찰과 팔레스타인인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28도, 대전은 27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는데요. 반면 동해안 지역은 낮 동안 서늘한 동풍이 불어들면서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밑돌며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겠지만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남 동부는 아침까지, 제주는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에는 오후 한때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대기질은 무난하겠고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의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4.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대전 15.6도, 대구는 18.4도로 어제보다 높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춘천 27도, 청주와 광주는 26도로 서쪽 대부분 지역은 25도를 웃돌겠고요.
동쪽 지역 강릉 19도, 부산은 21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동쪽 지역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